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3부 이 시간에는 민주당은 비상중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의 정치 전략가 중에 한 분이시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신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최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타풍 별일 없으셨어요? 예, 수도권은 큰 피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비는 많이 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예, 저희도 지금 산 속에 있지만은, 지금 남양주거든요. 그래서, 큰 태풍 피해는 직접적 영향권이 아니라서, 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그 태풍은 이제 아마 독도도 벗어났을 겁니다, 아마. 아까 독도 근처에서 굉장한 비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근데 정치권의 태풍은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재명 대표 검찰에 불출석하기로 했는데, 자,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결정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출석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에서는 서면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예. 서면 조사에 응하지를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사건 처리를 해야 되니까 9월 9일 이전에 그래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전당대회 끝나고 또 며칠 여유가 있었는데 검찰에서도 좀 급했다고 보고요. 또 검찰총장 후보가 일종의 이재명 후보의 권리에 해당하는 거다 해서 일종의 자기 방어권이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서 서면 조사를 택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실 근데 지금 검찰이 서둘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9월 9일이 이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예, 예. 아시겠지만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고 여기에 이제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눈코 뜰 새 없이 최선을 다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바로 이틀 후에 이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한 2, 3일 더 서면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는 조금 서두르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당초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예. 또 일부 부처 장관의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이런 입장이었었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문제 예. 이런 거 다 지금 무혐의로 면죄부를 주고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또 그런 소환 요구서가 날라오고 그야말로 그냥 먼지털이 하다가 안 되니까 공기 중에 산소털이 하듯이 그냥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야당을 너무 이렇게 자극한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볼 게 아니고 이게 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꽤 긴 시간 이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서 소멸되지 않는 이슈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거인병 굉장히 전국을 강타하고 꽤 이렇게 커진 이슈로 놓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허위 경력 문제나 주가 조작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특검이 과거의 김건희 여사의 소위 말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생 전의 일이라면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 수의계약 문제라든가 비선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범주가 어디까지 정해질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이제 특검 내용에 담게 되면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부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대통령 문제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지금 기준으로 이거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이슈다. 그리고 국민들은 과거 보통 정권 중기 말기에 있었던 뭐 친인척이나 과거 원로비 특검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정권 초기인데 예방적 효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따라서 예방과 공정, 평등 등의 이제 비용 문제를 생각하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뒷받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핵 충돌을 예고한 소멸되지 않는 이슈고 꽤 길게 가고 결국은 현 정권이 굉장히 이걸 막아내기 어려운 그런 이슈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막아내기 어려운 이슈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예. 과거에 대한 사안이 있고 예. 집권 이후에 진행되는 사안이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계속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이거는 더 커지는 이슈가 되죠. 예. 그래서 예. 아마 국민 여론을 가지고 방어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요.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특검 문제, 본인에 대한 특검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특검 하려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자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여론의 추이라든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자신의 특검을 받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재명 후보는 이미 강도 높은 조사, 수사 이런 것을 다 받았거든요. 새로운 사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여론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선택도 굉장히 과감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오늘 화약고에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불을 붙이게 되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럼 정권 측에서 특권 받으면은 어떻게 나름대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요. 그래서 국정 운영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정무라든가 정국 관리를 조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란 제1야당이란 그것도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 야당이 있는데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방어벽을 치고 무혐의를 하고 이러니까 여기서 점점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조사를 다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라든지 의혹이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조사와 수사를 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예. 압수수색한 것만 해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 장면이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예. 아마 더 조사하고 수사할 게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진도가 나갔고 예. 면밀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사안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수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종점을 향해서 이미 가고 있는 거고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겉장도 안 들춰보고 이게 이제 종결 수순으로 가거나 무혐의하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예. 후보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여기서 어떻게 더 합니까? 나올 거 다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 의원님께서는 이게 자귀적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은. 이재명 대표 문제는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건 그래서 없더라도 기존의 그 의혹이 충분히 다 소명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예, 수사 대상으로서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도 수사했죠. 예를 들어서 법카 의혹이라든가 이런 건 이재명 후보하고 연결할 수도 없는 사안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15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몰아갔고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금품을 취득했다라든가 대가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될 턱이 없고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건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될 문제니까요. 그건 예. 사법 리스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지금 이제 출석 요구서 했고 서면 답변하겠다는 요건 하나 정도가 맞는 거기 때문에요. 이재명 후보는 더 수사하거나 뭐 더 할 것들이 없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만일 말이에요. 그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말꼬리 잡는다 이런 지금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허위 사실이 만일 허위 사실이라고 됐을 때에는 뭐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허위 사실이 됐을 때에는 그 파장이 만만치 않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법을 잘 해석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예, 통상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법에도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학력이라든가 예, 경력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목적으로 상대를 뭐 낙상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든가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고. 예, 통상 이런 부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실 기소를 하더라도 처벌한 사례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어허, 예, 그래서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은 학력, 경력 또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예,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거나 이런 행위고요. 이건 선거 과정에서 해명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게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처음 나온 이 행태들이에요. 계속 나오는 행태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선거 경기도지사. 캠페인 과정에서 예, 예. 너 이랬지 않느냐? 나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해명하는 과정을 또 이 소송을 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에는 찾아보기 예. 어려웠던 건데요. 예. 그래서 그때도 기소는 됐지만 무혐의로 종결이 된 그런 사례죠. 예,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쪽 얘기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를 새롭게 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네. 지금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박주선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 출신 비대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기 당의 자신들의 당 국민의힘의 내홍이라든가 이 문제를 정비하기 위한 카드로 이 박주선 대표 이렇게 연상되어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합의 카드라든가 야당하고 협치의 카드라든가 뭐 이런 카드로 이 국민의힘 출신이 아닌 박주선 전 의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이 과정에서 비대위원장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적절치 않은 카드예요. 어허. 지금 비대위원장을 예.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그 성격에 맞지 않는 거죠. 예.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전남 쪽의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고서 전남 호남 출신의 어떤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을 시켜서 상징성을 띠게 해서 보다 이제 호남 쪽에 좀 더 이 다가서려고 하는 모습 그런 노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은 불가능할까요?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예. 현 정권이 태평성대일 때 서진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자신들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고 말이요. 이준석 대표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공백 상태가 생기고 그래도 어떻게든 제거하겠다는 이 국민의힘 자체에 지금 난리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생연후에 살태하지 자신들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에서 무슨 서진 정책이고 호남 확장이고 통합이고 이렇습니까? 예. 그래서 적절치 않은 카드고 한참 건너는 생각이죠. 제가 좀 아까 투표율이 좀 낮았다 전당대회 때 말이에요. 최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우선은요, 예. 그게 과대 포장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역대 당내 선거에서는 호남 투표율이 낮았고요. 항상 그랬고요. 전당대회에서. 지방선거에서도 뭐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평균치에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3, 4% 정도 이렇게 낮은 건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이라는 게 항상 선도적 역할, 통양계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작지만 투표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하고 박주선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호남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현재의 비대위원장의 성격, 또 현재 사태의 본질, 또 자신들의 문제, 내용 이런 것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건 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카드죠. 예. 지금 이제 뭐 내홍, 비상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좀 여쭤볼게. 청와대 수석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대통령실이 좀 시끄럽잖아요. 그죠? 네. 그만 나가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이 사직 권고하고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런 인사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례가 없잖아요. 어떤 거요? 집권하고 100일 만에 20%대로 추락하고 과거 정부에서 집권 말기에도 잘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예. 그러고도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지율 낮아지니까 인사쇄신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수석급 이하 비서관 일부하고 행정관들 막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인사쇄신이라고 보고 새롭게 뭘 하기 위한 과정으로 누가 해석을 합니까?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게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원인은 위에 있고 그 아래에서 지금 교체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자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전례도 없었거니와 맞지도 않는 행위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인사위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장관 아직 인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아직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우선요. 인사는 이 풀들이 준비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인사를 진행하는 이 풀을 만들고 여기서 또 뽑아내고 검증하고 평가하고 추천하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 내락을 만난 이런 전 과정에 아주 다양한 루트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너무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인사 라인이 전부 검사로 돼 있잖아요. 예. 인사 수석실 없애버리니까 예. 인사비서관하고 인사기획관 그다음에 공직기관에서 일부 참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무부에 검증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전체를 검사적 관점과 검사적 시각에서 풀을 만들고 평가하고 검증하고 뽑고 추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이고 편향된 인사 라인이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띄웠다가 철수하고 검증도 안 했다가 다시 또 잘못하고 번복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거는 쇄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민 여론이 지금 인사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인사 라인을 그대로 놓고 다시 쇄신을 통해서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거진다 돼서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때 이제 그 추석 밥상머리에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 이게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최 의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떤 이슈가 가장 많이 오르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는 역시 이제 지금 경제, 그다음에 이제 물가, 예. 이제 삶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된 얘기겠지만요. 정치적으로는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 이렇게 예. 이 딱 비교돼서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기가 좋고 예, 예, 예. 현재 나타난 문제니까 예, 여기에 예.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알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나는 맡을 생각 예. 없다라고 사의를 안 맡겠다 그런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장제원, 이선우태, 서병수 알겠습니다. 안 하겠다 그러고 이게 시간이 다 마치 됐으니까 여당만 오늘은 런웨이로 일어나는 예, 잘 알겠습니다. 도피행렬 같은 것에 예, 대한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